안녕하세요. 고승쌤입니다. 오늘은 6학년 2학기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배울 건데요. 그 전에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이런 비는요, 나눗셈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의 앞에 있는 숫자를 무엇이라고 했었죠? 얘는 비교하는 양이라고 불렀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요, 기준량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 이렇게 부르죠? 나중에는 그 명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비교를 하는 양은 5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읽는 방법이 다양해요. 자, 먼저 가장 쉽게 5대 2 이렇게 부르고요. 5와 2의 비, 2에 대한 5의 비. 왜냐하면 2가 지금 기준량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이 붙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학교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이렇게 뭔가 기준이 되는 것에 무엇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붙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의 2에 대한 비,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 붙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율 꼭 생각하셔야 돼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다. 즉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고고! 자, 첫 번째로 이 4대 6에서 이 4에 해당하는 앞에 숫자의 명칭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앞에 숫자는 전항이라고 합니다. 전항. 그리고 이 뒤에 숫자는 후항이라고 합니다. 전후. 쉽죠? 전후. 자, 그러면 이 4대 6의 비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비율은 아까 말했듯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6분의 4입니다. 자, 이번엔 선생님이 전항과 후항의 곱하기 2씩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전항에는 8, 후항에는 12, 그래서 8대 12가 나오고요. 비율은 12분의 8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선생님이 전항과 후항의 나누기 2씩 똑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항은 2가 될 것이고요. 후항은 3이 되겠네요. 그럼 비율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비율이 어떤가요? 비율이 똑같죠. 6분의 4는 약분하면 3분의 2. 얘도 약분하면 3분의 2. 3분의 2. 자, 여기서 우리는 비의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 아까 곱하기 2, 나누기 2, 둘 다 똑같이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이런 비의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비의 성질을 가지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3.6 대 3.2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소수이기 때문에 전항과 후항에 몇씩 똑같이 곱해줘야 할까요? 네, 10씩 똑같이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항은 36이 될 것이고요. 후항은 32가 되겠죠. 전항과 후항이 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비율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36 대 32도 아직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 나눌 수 있어요. 자, 어떤 수로 나누어줘야 할까요? 네,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건 공약수, 공통된 약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약수는요, 공통된 약수.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였죠. 그래서 이 36과 32의 공약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2로 나누면요. 아직 간단해지지 않았어요. 또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한 방에 간단한 자연수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 최대 공약수는 5학년 때 나오는 개념이죠.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32와 36의 최대 공약수는 구해보시면 나누기 4. 그러니까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4를 해주시면 전항은 9가 나올 것이고요. 후항은 8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누어지는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눠지는 수 없죠?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로 만들었습니다. 비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번엔 분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 줄게요. 자,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려면 이 분모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 몇을 곱해야지 이 분모를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수의 배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공통된 배수여야 돼요. 그래서 5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것도 공배수를 곱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와 똑같이 한 번에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시면 한 번에 나옵니다. 자, 8과 6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 구해볼까요? 네, 24 나오네요. 그러면 곱하기 24 곱하기 24.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해야만 비율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수를 곱해줬습니다. 그러면 전항은요 9가 되고요. 후항은요 4가 됩니다. 그래서 9대 4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만약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그냥 공배수 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더 나눠줘야 됩니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걸 외우지는 마세요. 아, 최대 공약수로 나눠야 된다.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헷갈립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고 적재적소에 맞춰서 나누거나 곱하시면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문제 준비했으니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비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비례식을 배워볼 건데요. 비례식이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는, 같다, 는을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대 3은 4대 6. 비율이 같잖아요. 이런 비를 이 는을 이용해서 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게 비례식이고요. 자, 그런데 이건 될까요? 자,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례식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례식에 대한 개념을 잡았고요. 자, 이 비례식에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숫자들 있죠. 바깥에 있는 2와 6은요.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항이라고 부르고요. 외항,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숫자들 있죠. 안쪽 3, 4 얘네들은요. 안 내자를 써서 내항이라고 부릅니다. 내항. 그래서 외항과 내항이라는 이 명칭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그런데 전항과 후항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전항과 후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항과 후항은 이 비 안에서 여기 앞에 얘는 전항, 얘가 뒤에 있는 후항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전항, 얘가 후항. 비례식으로 봤을 때 바깥쪽에 있는 이 두 개는 외항,
안쪽에 있는 건 내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의할 점입니다. 혹 전항, 후항, 외항, 내항 헷갈리지 말기.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은 무엇이냐면요. 외항의 곱 있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6은 3 곱하기 4와 같다라는 겁니다. 같죠? 이렇게 해보면 선생님 예시로 좀 몇 개 해볼까요? 자, 2대 3은 이번엔 6대 9입니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자, 외항의 곱 하면 2 곱하기 9. 그리고 내항의 곱 3 곱하기 6. 자, 해보세요. 똑같죠? 18, 18.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게 비례식의 성질이고요. 왜 이게 똑같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 이 6은요. 이 전항에다가 전항에다가 3 곱한 거죠? 이 9는요. 이 후항에다가 3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3씩 곱해준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했을 때 같을 수밖에 없는 성질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보세요. 선생님이 문제 올려놨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비례배분 배워볼게요. 비례배분이란 것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 15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선생님 대 학생 3대 2의 비율로 사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 주어진 비, 사탕 15개를 3대 2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더 많이 가져야겠죠. 3대 2.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선생님 구해볼게요. 선생님은 사탕을 몇 개를 가져야 될까? 자, 일단 이 사탕 15개가 있고요. 여기에 전체 비 3, 2를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사탕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분자에는요. 선생님에 해당하는, 지금 선생님 사탕 구하는 거니까 선생님에 해당하는 3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식으로 했을 때 15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죠. 사탕 15개를 5등분 했을 때 3만큼 해당하는 게 선생님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약분하시면 선생님은 9개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는 학생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사탕 15개가 있고요. 자, 전체 아까랑 똑같이 3 더하기 2를 해주시고 학생에 해당하는 2를 분자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식을 쓰면 15 곱하기 5분의 2가 되고요. 사탕 15개를 5개로 나눈 것 중에 2개에 해당하는 사탕을 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분하시면 학생은 6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문제를 잘 풀었나? 한번 검산을 하고 싶으시면 이 구한 사탕의 수를 더했을 때 이 전체 사탕의 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금 9 더하기 6, 15 됐죠? 사탕 15개였죠? 이렇게 되면 내가 잘 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례식과 비례배분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당신이 정말 멋집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봅시다.